우주선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근접했다. 기나긴 동면에서 홀로 깨어난 사내는 혼란에 휩싸였다.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였던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주선의 창문 밖으로 광활한 우주 공간이 보인다. 2100년 인류는 핵융합 우주선 아스트라호를 만들었다. 그동안 인류의 화학 로켓은 광속의 0.1%조차 넘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과 유럽의 공동연구팀이 양자 핵융합 입자 추진기를 완성함으로써 아스트라호는 단 한 번의 점화로 무려 광속의 10%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었다. 인간은 우주를 꿈꿨다.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항성계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탐험하기로 했다. 그동안 4200년을 달려야 했지만 이제는 42년이면 충분하다. 우주비행사들은 특별한 방법, 바로 동면에 들어갔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수백 년 이상을 우주에서 생존할 수가 있었다. 다만 이런 실험적 도전은 우주비행사들이 지구에서의 모든 것, 즉 가족과 친구, 그리고 소중한 기억들과의 영원한 작별을 요구했다. 모든 계획은 완벽했고 아스트라호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달했다. 그런데 오직 단 한 명의 우주비행사만이 깨어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기억을 살리고자 애썼지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건 심장박동뿐이었다. 고요하다. 광활한 우주공간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침묵 그 자체였다. 이 정적은 존재 전체를 삼켜버리는 고요함이다. 그의 눈에 수많은 은하와 성운이 들어왔다. 이 모든 광경들은 모두 다른 시점에 생긴 것들이다. 안드로메다의 빛은 250만 년 전의 것이고 퀘이사의 빛은 수십억 년 전의 것. 그는 다양한 과거의 장면들을 한꺼번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태아 성운은 별이 태어나는 요람이다. 인간의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꿈을 꾸듯 수많은 별들이 먼지와 가스 속에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꽃 화환처럼 보이는 화환성운은 갓 태어난 별들을 축복하는 꽃다발로 보이지만 사실은 태양과 비슷한 별이 생을 마감하며 남기는 마지막 숨결이다. 지구에서 보면 마치 감정을 가진 눈동자처럼 보이므로 신의 눈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마치 죽어가는 별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응시하는 느낌? 사람들은 저 눈 속에서 신을 본다. 그렇다. 성운은 단순히 별의 요람일 뿐 아니라 별이라는 무대가 막을 내릴 때도 다시 등장하는 존재이다. 개성운 역시 죽은 별이 우주에 남긴 마지막 숨결이라 할 수 있다. 1054년 하늘에서 갑자기 낮에도 보일 만큼 밝은 별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태양보다 수십 배 무거운 초신성이 거대한 폭발로 자신의 생을 마감한 순간이었다. 이 사실은 중국, 일본, 이슬람 등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많은 성운들이 있고 그들은 말이 없지만 우리는 성운의 모양과 구조, 스펙트럼 분석 등의 과학적 방법을 통해 그들의 과거를 읽어내고 있다. 고양이 눈을 닮은 이 성운 역시 겉모습이 너무도 아름답다. 하지만 이 역시 죽어가는 별이 남긴 마지막 숨결이다. 이 아름다운 걸작 속에 치열한 삶들이 들어있다니. 나는 죽을 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별의 탄생을 알리는 독수리 성운이 보인다. 손가락처럼 뻗쳐있는 가스 기둥을 사람들은 창조의 기둥이라 불렀다. 나는 그것이 마치 신의 손가락처럼 느껴진다. 그 속에서 별들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말머리 성운은 어둠 그 자체이지만 죽어가는 별의 흔적이 아니다. 그 안에서는 새로운 별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우주는 말없이 생명을 품고 있다. 작은 아령 모양의 메시의 76 성운은 죽은 별의 흔적이다. 죽음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려는 우주의 의지일까? 약 2만 년 전 100조짜리 방향에서 거대한 별이 폭발하며 남긴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사라진 존재가 남긴 흔적이 이렇게 오랫도록 우주를 물들일 수 있다니.
장미성운을 보며 나는 단지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이 속에서는 별의 탄생이라는 치열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곳이다. 모든 별은 장미성운처럼 치열한 과정을 거쳐 태어난다. 말머리 성운도 언젠가는 장미성운처럼 별빛으로 물들게 될 것이다. 성운은 우주의 숨결이다. 어떤 숨은 생명을 품고 어떤 숨은 사라진 존재의 잔향이다. 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닌데도 마치 모든 것이 나에게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저 멀리 은하들이 보인다. 성운은 우리 은하 내부의 풍경이지만 은하는 멀리 있는 우주의 섬들이므로 쉽게 관측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우주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한다. 이마저도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서의 숫자이니 실제로는 얼마나 더 많은 은하가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은하들은 너무 멀어서 대부분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도시의 불빛과 같다. 하지만 은하 하나하나에는 생명과 고통, 사랑과 철학 등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수십억 년 후 우리 은하와 충돌 예정이다. 모든 만남은 변형을 수반한다. 사랑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은하도 그렇다. 그것은 파괴일까? 아니면 새로운 질서의 형성일까? 안드로메다 은하 주변에는 100개가 넘는 위성 은하들이 보인다. 대마젤란 은하는 우리 은하의 50개 이상의 위성 은하 중 하나다. 소마젤란 은하와 함께 쌍을 이루며 우리 은하를 공전 중이다. 퀘이사다. 너무 멀어서 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대한 블랙홀을 품은 채 활동하고 있는 은하의 핵이다. 너무 멀어서 지금 보이는 퀘이사가 어느 은하의 것인지 알 수는 없다. 퀘이사는 밝기와 에너지만 보면 하나의 은하보다도 더 거대하다고 한다. 그래서 퀘이사 덕분에 우리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우주의 가장 먼 곳까지도 관측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20만 개 이상의 퀘이사가 발견되었지만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우주에는 2조 개 이상의 은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우와, 만약 퀘이사가 폭발이라도 한다면 우주에는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 같아. 하지만 흥미롭게도 퀘이사는 초신성처럼 터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며 사그라든다고 한다. 코스믹 웹은 인간이 우주를 볼 수 있는 최대치이다. 코스믹 웹을 통해 보면 수십억 개의 은하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주는 혼돈이 아니라 구조임을 알 수가 있다. 은하들과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 역시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고리로 연결된 파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는 단지 한 사람, 한 점의 먼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우주를 가로지르며 수없이 많은 성운과 은하, 죽음과 탄생을 목격하면서 나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다. 우주는 결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인간이 의미를 부여할 뿐이다. 우주는 단지 침묵하고 퍼지고 회전하고 폭발한다. 이렇게 우주는 무관심하지만 나는 감동하고 있다. 언젠가 내가 떠다니는 이 항적 위에 또 다른 누군가의 시선이 머물게 된다면 그 사람도 나처럼 이 끝없는 우주에서 한순간 자신의 존재를 외친 자가 되리라. 갑자기 비행선이 요동친다. 창밖에 보이는 건 블랙홀이다. 블랙홀의 중력장에 이끌려 우주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이다.